치아 뿌리가 노출이 돼서 잇몸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CT나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그 부위는 빈 상태가 되게 돼서 사진상으로는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뼈 이식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준 원장입니다. 임플란트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뼈가 부족해서 뼈 이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나는 잇몸도 튼튼한데 왜 뼈 이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뼈 이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할 때 뼈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과잉진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잉진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애매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환자분에 따라 잇몸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뼈 이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깊이는 8mm 정도, 폭은 한 4에서 5mm 정도의 폭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잇몸 염증이 심하다면 잇몸뼈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잇몸 높이와 폭이 좁아지게 돼서 임플란트 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 환자의 경우 이 오른쪽 아래 부위의 어금니를 보시게 된다면 치아 뿌리가 노출이 돼서 잇몸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염증이 심하게 되면 뼈가 녹아 뿌리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지금처럼 중증 치주염이 진행이 되면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엑스레이를 보게 되시면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위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시고요. 여기 보면 까맣게 된 부위는 빈 부위이고 이 하얀 부위가 환자분의 뼈가 있는 부위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선 그래도 적어도 한 8mm 정도의 뼈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는 뼈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 상악동이라고 하는 부위에 뼈가 없는 상태고요. 이 아래의 상태의 경우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제 뼈 이식을 통해서 뼈를 만든 상태고요. 이렇게 뼈를 만들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앞니의 경우에는 잇몸뼈가 굉장히 얇아서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잇몸뼈 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 사진은 발치 후에 치조골의 흡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이를 빼게 되면 이가 뺀 자리가 이렇게 빈 자리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물면서 다 뼈가 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얇아지면서 뼈가 아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도 두께가 이렇게 뼈 폭이 상당히 굵게 있는데 여기는 이가 빠진 지 굉장히 오래되셔가지고요. 잇몸뼈가 굉장히 얇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얇은 뼈에는 임플란트 심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된다면 이쪽 같은 경우는 이가 빠진 자리에 잇몸뼈가 아직 두께가 충분한 걸 볼 수가 있죠.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충분한 잇몸뼈의 두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고나 외상으로 뼈가 부족하거나 선천적으로 뼈가 얇은 경우에도 뼈 이식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께서 뼈 이식을 하면 어떤 거를 이식하시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통으로 된 뼈를 이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루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죠? 모래가루처럼 이렇게 된 뼈 가루를 이용해서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뼈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동종골의 경우에는 사람의 뼈를 이용해서 만든 뼈를 말하고요. 이종골의 경우에는 소나 돼지, 말 등의 동물의 뼈를 이동하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합성골의 경우에는 완전히 합성해서 만든 재료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뼈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뼈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잇몸뼈가 남아 있으면 임플란트 식립과 함께 뼈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지만 뼈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하고 한 3에서 6개월 정도 뼈가 굳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재료로는 티타늄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티타늄은 인체에서 거부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 자체만으로는 붓거나 염증 반응이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뼈 이식제는 우리 몸에서 이물질로 이식하게 되고 따라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붓기나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증상이고요. 치과에서 처방해드린 약을 복용을 한다면 붓기나 염증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치주염이 매우 심해서 잇몸뼈가
많이 노출이 됐거나 하는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거울을 보시고도 뼈 이식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잇몸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잇몸 뼈만 높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아의 움직임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에 움직임이 없는 경우라도 CT나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잇몸 뼈 부분은 하얗게 보이게 되는데요. 만약 잇몸 뼈가 많이 높게 된다면 그 부위는 빈 상태가 되게 돼서 사진상으로는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까맣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있다면 뼈 이식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파노라마 엑스레이와 CT를 통해서 모의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하게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뼈 이식을 하게 되면 앞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뼈 가루 형태로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술 부위를 만지거나 충격을 주게 되면 이식한 뼈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건물 공사를 하게 되면 시멘트를 붓게 되죠. 이때 그 시멘트가 굳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처럼 뼈 이식을 한 뒤에도 그 이식한 뼈가 안정될 때까지는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시술 시 뼈 이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뼈가 부족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타치과에서 뼈가 부족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저희 치과에 내원하셔서 한번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